안녕하세요, 더월드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파이 네트워크 마이그레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고, 파이 챗몰이 홍콩의 법인 설립이 지금 완성이 되었고, 개발자 수장이죠, 에드윈이 정식 CEO로 위임되었다라는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파이 챗몰 프로젝트들이 그래서 좀 더 단단하게 개발이 될 수 있음을 뜻하는 긍정적인 뉴스도 하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마이그레이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파이의 마이그레이션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이제는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모르는 분들도 있으시기에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드리자면, 파이 네트워크의 최대 발행량은 총 1000억 개가 되겠습니다. 그중 커뮤니티가 800억 개, 코어팀이 200억 개를 가져가게 되고요. 커뮤니티의 800억 개 물량은 커뮤니티 채굴량으로 650억 개, 그리고 재단 물량으로 100억 개, 그리고 유동성 물량으로 50억 개가 할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 채굴되고 있는 650억 개를 담당하고 있는 이 지갑에서는 마이그레이션을 할 때마다 아래 보이는 GABT로 시작되는 이 지갑 주소로 지속적으로 파이코인을 보내었고, 이 지갑을 통해서 마이그레이션이 되는 지갑을 활성화시켜주고 1차 마이그레이션 파이코인 양을 계속 전송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이 650억 개를 가지고 있던 지갑에서 이 마이그레이션을 담당하는 지갑으로 언제 얼마만큼의 파이코인이 전송이 되었는지 역사를 한번 보면요. 2022년에는 약 30번에 걸쳐서 약 14억 8천만 개의 파이코인이 마이그레이션을 위해 지갑에서 이동이 되었었고요. 2023년에는 13번에 걸쳐서 약 5억 5천만 개의 파이코인이 GBT 지갑으로 마이그레이션을 위해 옮겨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작년 2022년 한 해에 마이그레이션을 위해서 더 많은 파이코인의 이동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고요. 또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이게 650억 개를 가지고 있던 지갑에서 마이그레이션을 담당하는 GABT 지갑으로 매월 전송되었던 파이코인의 양을 보여주는 차트인데요. KYC에 문제가 없었던 작년 6월이나 7월, 즉 마이그레이션 시작점에는 한 달에 2억 개 또는 1억 개의 파이코인이 마이그레이션을 위해서 계속 이동을 해왔다가 중국 측에서 KYC 우회 방법을 개발을 시작을 했다라든지 또 갑자기 주춤해지는 사건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부터 KYC가 매우 조심스럽게 진행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매월 1억 개 정도의 마이그레이션이 되던 양이 이제는 절반 수준인 5천만 개씩 마이그레이션이 되는 그런 결과값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이 차트 끝에 마지막 파이코인의 이동은 7월 18일에 발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거의 한 달 3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이그레이션이 현재는 발생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에서, 그래서 많은 커뮤니티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이게 어떤 이유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파이코인의 마지막 이동을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고 마지막 마이그레이션 날짜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마지막 마이그레이션 된 날짜가 6월 30일이었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오늘 날짜 8월 17일까지 마이그레이션이 정지가 되어 있는 지금 상태이기 때문에 약 한 달 반, 45일간 마이그레이션이 휴기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년의 마이그레이션 역사에서 실제 이렇게 공백을 길게 가지고 있었던 그 패턴이 있었는지 한번 비교를 가져와 보았는데요. 2022년 작년 10월 14일부터 11월 15일까지 약 한 달간 마이그레이션이 홀딩이 된 사건이 있었고, 그 당시에는 약 30일가량 마이그레이션이 중지가 되어 있었고, 대신 롤백이라고 해서 마이그레이션 물량 600만 개가 취소가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마이그레이션이 취소되는 이 롤백 기능이 뭐냐면요, 일단 마그가 된다고 해도 14일간은 여러분들이 이 마그된 파이코인을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시스템적으로 14일간은 이 마이그레이션 물량에 문제가 있으면 이 마이그레이션을 취소할 수 있는 이 롤백, 또는 스텔라에서는 이것을 클로우백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프로토콜이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물량이 들어왔다가 나간 것은 아니지만 잘못된 마이그레이션이 들어와서 이제 해당 물량을 취소시키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즉 당시 파이 마이그레이션 시스템에 수정할 부분이 있었기에 이런 공백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풀이를 할 수가 있겠죠. 또 올해 3월 8일부터 4월 17일까지 약 한 달이 넘는 약 40일 동안 마이그레이션이 멈춰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중간에 3월 29일 날 약 3,600개의 지갑에 마이그레이션이 살짝 발생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으로는 40일 동안 연속으로 마이그레이션이 멈춰 있었던 건 아니지만 이 잠시의 마이그레이션을 무시를 해본다면 전체 기간이 한 40일 정도로 표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풀이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당시는 특이한 점으로는 이 GABT 마이그레이션을 담당하는 지갑으로 파이코인의 이동도 잘 없던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도 파이 커뮤니티에서 여러 걱정을 해왔던 시기로 기억을 해봅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의 마이그레이션 휴기가 상대적으로 가장 긴 휴기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주기적으로 발생되어 왔었던 현상이기도 하고요. 또 기술적으로 큰 수정을 거칠 때마다 보여주었던 패턴 정도로 풀이를 해보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트위터를 장식한 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코어팀 세리 오렌지의 글이 되겠는데요. 네, 코어팀의 일원인 이 세리 오렌지가 언급을 한 이번 마이그레이션의 딜레이에 관한 부분이 있어서 잠시 보여드리자면 직역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그레이션의 맥락에서 KYC 팀의 문제 해결 및 결정을 기다리면서 현재 상황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이 일시적 중지는 업데이트의 적절한 기능을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마이그레이션이 의도한 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것을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다 필터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 노출이 되어 있는 이유는 확대 해석을 할 필요는 없고요. 해외 모드가 다른 토픽까지 다 노출을 시키기엔 어느 정도 부담이 있어서 그랬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해외 모드가 있는 이 커뮤니티 방에 이 스토리의 내용을 어느 정도는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맥락을 제가 요약을 해드리자면 현재 코어팀의 중요 멤버가 또 해외 출장 중에 있었기 때문에 또 KYC 같은 경우 또 매우 중요한 또 알고리즘의 하나이고요. 또 그런 중요 인물들이 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다시 모여서 같은 시간대에서 이런 기술적 문제라든지 핵심 내용들을 의논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들이 필터된 내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예전 상황과 마찬가지로 어떤 개선 사항이나 결정이 내려지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마이그레이션은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파이 생태계 좋은 소식 하나 가져와 보았습니다. 바로 파이첸몰이 홍콩에 정식적으로 법인을 설립을 하고요. 파이첸 인터내셔널 CEO로 에드윈이 공식적으로 임명이 되었다라는 뉴스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파이첸몰이나 파이 NFT, 파이팻, 파이스네이크 등의 현재 그들이 개발 중인 여러 프로젝트들을 계속 추진함에 있어서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이것은 파이 생태계에도 매우 플러스 요소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소식으로 가져와 보았습니다. 현재 파이첸몰의 공식 트위터에 실린 글을 제가 좀 요약을 해드리자면요. 지난 몇 년 동안 파이 생태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자금 부족, 기술적 병목 현상, 파이 사용자의 열정 감소와 같은 여러 어려움에 직면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과 참여는 우리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꼿꼿이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헌신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파이체인몰을 감독하는 회사인 파이체인 인터내셔널이 최근 전략적 구조 조정을 거쳤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이러한 변화의 일환으로 우리는 파이체인몰 및 관련 벤처를 이끄는 새로운 법인 역할을 할 홍콩 기반 회사인 파이체인 글로벌 리미티드를 소개하게 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구조조정으로 파이체인 글로벌의 최고 경영자로 미스터 에드윈 홀을 임명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미스터 에드윈의 광범위한 경험과 선구적인 리더십은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 프로젝트의 지속적인 성공과 혁신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또 앞으로 우리는 NFT 플랫폼의 향상된 버전인 파이 NFT 아트 2.0이 곧 출시가 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 발전은 파이 생태계 내에서 창의성을 탐구하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더 많은 방법을 제공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NFT 프로젝트에도 파이체인 글로벌이 얼마나 지금 이 분야에 집중을 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또 진심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도 2년간 여러 파이 커뮤니티 개발자들과 소통을 해오면서 참 여러 가지를 느껴왔었는데요. 보통은 폐쇄형 메인넷에서 개발을 지속적으로 하고 여러 개발 비용 또 유지 비용을 버텨온다라는 게 절대 쉬운 부분이 아니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회사 설립에서 실패를 하는 경우가 많거나 또는 예상보다 폐쇄형이 좀 장기화가 되면서 이제 수익 구조가 맞지 않아서 프로젝트를 떠나거나 다른 개발자에게 인수인계가 되는 이런 일들이 참 빈번하게 발생되었었는데요. 그런데 에드윈 같은 경우는 웹 3.0 정신에 부합이 되게 처음부터 커뮤니티 성장에 정말 큰 노력을 기울였고 플랫폼이 이제 완성이 됐을 때 많은 참여자가 그 플랫폼에 접속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마케팅을 성공적으로 만들었었죠. 또 수수료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초반에는 없애서 또 판매자 친화적인 그런 플랫폼 정책을 또 시작을 했었고요. 그리고 대신 플랫폼에 이제 광고를 넣음으로써 어떻게든 이 유지 비용과 개발 비용을 메꿔 왔었습니다. 또 동시적으로 여러 국제 컨퍼런스에 직접 참여를 해서 지속적으로 또 투자자와 또 미팅을 해왔고 컨택을 해왔고 사실 이런 부분은 에드윈이 이제 홍콩인이기 때문에 또 가능한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아시다시피 홍콩이 암호화폐계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지금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에
홍콩에서 여러 컨퍼런스가 또 주최가 되고 있기에 에드윈이 그런 분위기까지 잘 탄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 지금 필리핀에서는 그런 열정을 가진 앱 계좌가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분명 존재를 했었으나 일단 프로젝트를 공식적으로 출발시킴에 있어서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필리핀에서도 완벽하게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 회사 퍼밋이 나오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프로젝트가 조금 주춤거리는 사건들이 있었고 그것을 영상을 통해서 공유를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현재 많은 국가가 흡사한 문제를 안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파이체인 글로벌이 이 프로젝트의 진심인 부분, 또 국가적 환경이 또 지금 그들을 돕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쨌든 저는 파이체인 글로벌에 정말 축하를 보내주고 싶고, 앞으로 여러 인터내셔널 웹 3.0 컨퍼런스에 이 에드윈이 또 참석을 해서 파이의 비전이나 커뮤니티의 비전들을 여러 분야에 또 소개를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